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스스미 구미코지엄 전경화 옮김 키르케고르의 절망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을 키르케고르라 칭하며 그의 언어로 나눈 대화를 들려줍니다. 각자의 이유로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절망자들과의 실제 상담 내용을 대화체로 실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 이론의 바탕에 총 8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절망이라는 심연에 빠진 독자들에게 손을 내밀고자 하는 어느 철학자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그럼 아래에 최근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은 나오코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 너무 힘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여기는 병원이나 중독치료시설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남편이랑 같이 금주 세미나에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물론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잠깐은 술을 끊었었어요. 술만 안 먹으면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또 술독에 빠져버려요. 그게 되풀이 돼요. 이래서는 일도 할 수 없고 약속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 술을 마시면 남에게 폐를 끼쳐요. 그건 남편분의 문제입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도 남편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의 문제인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남편을 어떻게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이렇게 된데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전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시골 온천지에서 태어났고 술집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외동딸로 금이야오기야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장래에는 집안을 물려주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대릴 사유를 얻고 싶구나 라고 제게 말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고향을 떠나 부기 전문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강력하게 추천했거든요. 일본 무역부기 1급 자격을 따고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는 가업을 잇기 전에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해 아버지 지인 회사에서 격리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았군요. 뭐 그런 셈이죠. 그리고 25살 때 고등학교 시절 1살 아래였던 후배를 신랑으로 맞아
함께 가업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가업도 순조로웠습니다. 아이도 셋이나 낳았죠. 그림으로 그린 듯한 행복한 가정이군요. 네, 하지만 길흉 화복은 꼬인 새끼줄과 같다는 말이 있다죠. 정말 그렇더군요. 불행의 시작은 제가 35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부터예요.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저에게 친구가 요가를 권해주었습니다. 이 요가에 푹 빠져서 강사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동안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업은 주로 남편이 담당했나요? 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셔서 남편과 함께 가업을 경영했는데, 그런 아버지도 제가 4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덮쳐오기 시작했어요. 비극? 친구가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 라고 알려줬어요. 게다가 상대는 저도 잘 아는 고등학교 후배였죠. 그간의 남편은 말 그대로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어서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나요? 네. 2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죽이는 대신 그 여자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겠군요. 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요즘 주인 아저씨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침부터 술 냄새가 나요. 라고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술을 좋아해서 저녁 반주도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몰래 가게 술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을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바람 피우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아침부터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정말이지 절망감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절망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더 오래전부터 절망했다는 건가요? 제 눈에 당신은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절망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절망에 이름을 붙인다면 자신의 가능성만 보는 가능성의 절망입니다. 가능성의 절망? 네,
가능성의 절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만 본다. 나는 재능이 있고 능력도 좋다 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자신을 보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당장 주어진 일은 잘하지 못해도 자신에게 다른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너무 크게 설정한다. 현실에서 도피한다. 마음속에 집히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 가능성만 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가능성만 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릴 사위로 남편을 친정해드렸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죠. 네, 당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슬픔에 도망치듯 요가에 매달렸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걸핏하면 집을 비웠죠. 그동안 남편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겨우 집으로 눈을 돌렸더니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설상가성으로 술독에 빠진 채였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만 아버지는 가업을 이어달라고 했지만 결국 당신 자신이 중심이 되어 가업을 잇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가능성만 쫓았죠.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집에 틀어박혀 있는 타입은 아니야. 라고. 하지만 먼 곳만 바라보느라 결과적으로 발밑의 현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된 건 어느 정도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만 집중합시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남편에 대해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래요. 힌트를 드리죠. 당신에게 책임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남편의 인생을 책임지기 전에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보다 먼저 자신에게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방향을 돌린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내면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알려드리죠. 나에게 진리인 듯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또한 죽기를 바라는 이데아를 발견해야 한다. 무슨 뜻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부모의 의견이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의심 없이 부모가 깔아준 레일 위를 걸어왔죠. 아버지의 권유로 부기 전문 학교를 나와 격리 일을 시작했다. 외동딸로 태어나 친정에서 운영하는 술집을 이어받게 되었다. 사위가 되어줄 사람을 골라 결혼했다. 전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선택한 일들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그건 착각이에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가는 어때요? 직접 선택해서 푹 빠졌는데요. 정말로 당신이 요가를 선택했습니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가업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우연히 친구가 추천한 요가를 시작했다고. 요가에 푹 빠졌을 때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한 거고요. 결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사는 게 나쁜 걸까요? 뭐가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던 과거가 현재 당신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창조하고 그 누군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할 일을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창조했다면 그 표현 수단으로 요가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상담하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지금부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저 남편과는 역시 이혼해야겠죠?
거듭 말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결정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절망을 체험했고 절망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죠.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후 나오코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가업인 술집도 접고 혼자서 도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기 1급 자격증을 살려 경리부장으로 취직해 지금은 자유롭고 즐겁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이미 독립했고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본가로 돌아가서 술을 끊고 다시 취직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저마다 행복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키르케고르 선생님이 전하고 싶은 말,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라.